안녕하십니까. 모듈링을 이용한 QR코드 특징 탐지 및 차단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구성팀의 정진입니다. 이 순서는 팀원 소개, 주제 선정 이후 계획 및 목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희 비연구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로 역할을 나누진 않았고 저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주제 선정 이유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팬데믹 상황을 기점으로 비대면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QR코드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QR코드는 직접 정보를 담아 자유롭게 제작 및 배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결제 시스템, 정보 제공, SNS 홍보에 사용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QR코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QR코드는 쉽게 접하고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teknoloji 위협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QR코드를 위조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고 악성 도메인을 포함한 QR코드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금융 피해를 끼치는 등 QR코드를 이용한 피해 사례가 최근까지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피싱 탐지 및 차단 어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싱 아이스와 보이스페코난 어플은 경찰 스마트폰에서 제작한 어플이며 보이스피싱이나 원격 제어를 통한 피싱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 안심 QR 스파클 어플은 QR코드를 인식했을 때 이용도를 체크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싹 가져가 어플 역시 QR코드와 URL 검사 기능이 제공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마트 피싱 보안 어플은 위험별 단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능들이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어플을 더 사용해 보았지만 QR코드 인식을 통하거나 URL을 이용해 피싱 여부를 조사하는 어플이 적었고 탐지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차단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QR코드 피싱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어플의 구동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QR코드 인식 이후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 과정을 마쳐 차단 유무를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머신러닝을 이용해 분석하여 차단 유무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고 타 어플과 같이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기능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번외 이야기이지만 이학기에 진행한 불법 URL 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API 기능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학기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 두 운영체제 모두 지원하기 위해 플로터를 통해 제작할 계획이고 QR코드 피싱 탐지 및 차단율을 7% 이상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API 형태로 개발하여 1학기 프로젝트와 연동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타퀘스트2 시각적 분석 프로젝트를 주제로 팀 VRA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명규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로는 팀원 소개와 주제 선정 이후 프로젝트 진행, 산출물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원 같은 경우는 김민석, 김원태, 박준형, 전유경 총 5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아요. 주제 선정 이유는 이 메타퀘스트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요즘 좀 성장하는 추세인 VR 헤드셋인데 지금 시장 동향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상당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뭐 게임이나 뭐 그런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닌 뭐 의료나 뭐 교육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가 이제 2023년부터 이제 2029년까지 미래를 좀 전망해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좀 VR을 연구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좀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또 보안 취약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23일에 올라온 기사인데 애플 비전 프로의 시선 추적을 이제 취약점을 찾아서 뭐 시선을 추적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치는데 그런 비밀번호를 이제 탐지할 수 있다라는 기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3월 19일에 올라온 기사인데 그 보안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사용자가 보는 화면 뒤에 레이어를 더 씌워서 해커가 사용자 모르게 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취약점을 바탕으로 이제 좀 저희도 그 VR 헤드셋 기기의 좀 취약점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일단 WBS는 일단 10월에 이제 자료조사와 정보 수집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과 STR ID도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서 원데이 취약점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영역마다 좀 퍼즐을 사용을 해서 취약점 분석을 하고 그리고 메타퀘스트 2 환경에 좀 최적화된 그런 퍼즐가 아직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좀 퍼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오픈소스 퍼즐을 가지고 좀 메타퀘스트 2 환경에 맞춰서 좀 통합관리 툴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논문 작성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과 STR ID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좀 공격 벡터를 선정을 하고 공격 표면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퍼징을 돌려서 그 퍼징도 돌리면서 오디팅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좀 크게 좀 러프하게 잡아봤는데 터널, 보트로더, 파일 시스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그 VR 안에 내장된 기본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뭐 앱, 뭐 홈 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패킷 스니핑을 통해서 뭐 센서 정보가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VR 뭐 게임을 할 때 패킷 정보가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스니핑을 통해서 좀 암호화되지 않는 패킷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그 관리할 수 있는 퍼징 툴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이제 취약점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산출물은 총 4가지 있는데 논문 작성과 이제 위험 모델링 한 거, 그리고 퍼즐 통합 관리 툴,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취약점 보고서까지 제출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팀명은 레버넌츠로 이제 뜻은 망령들, 이번 CCIT 2학기 동안 망령들이 되고 있다, 5층의 망령들이 한번 되고자 싶어서 이렇게 팀명을 정했고, 저희 주제는 SNS 아티팩트 정보 수집 툴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같은 경우는 저희 팀 소개, 그리고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향후 일정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는 간단하게 제 이경대 학생으로 제가 팀장을 맡고 있고 김근수 학생, 윤영호 학생, 송재원 학생 이렇게 4명으로 팀원을 구성해서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디지털 증거로서 중요한 출처가 되어 있고 범죄나 조사 이런 사건 등에서 개인의 온라인 활동 같은 거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많은 메신저 앱들, 보안의 메신저 앱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과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메신저 앱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메신저 앱과 최신 메신저 앱의 차이점을 분석하면서도 이제 새로운 아티팩트를 수집하는 걸 목표로 두었고 이에 이제 저희가 선정한
타겟이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많은 분석이나 이런 논문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에 반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인스타그램 안에 속해 있는 스레드라는 메신저 앱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아티팩트를 분석하고 이를 수집하는 걸 자동화시킴으로써 저희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배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iOS와 안드로이드 두 기기 모두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고 iOS 기기에서도 아티팩트 분석을 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분석을 하면서 똑같이 툴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션에 할 일이나 관리를 하고 있고 역할 분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드로이드랑 iOS로 나눠서 김근수, 김종욱 학생은 iOS를 그리고 송진현, 이용태 학생은 안드로이드를 맡기로 했습니다. 수행 내용인데요. 먼저 기기 같은 경우에는 iOS 같은 경우 아이폰 8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갤럭시 S7 엣지를 기기를 구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루팅까지 완료했고 iOS 같은 경우는 타로기 조금 거의 다 됐는데 좀 애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렇게 진행 중이고 그 후에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일종의 계정 같은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예를 들면 게시물을 만든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 중에서 아티팩트를 식별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다음 이제 저희 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 언어는 파이썬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ADB도 연결을 자동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데이터 분노랑 파일 추출 그리고 분석 자동화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인가하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예상 산출물로는 일단 논문 같은 경우 저희가 주제를 완벽하게 정한 건 아니지만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 앱 분석 기초라는 주제나 또는 이제 저희가 자동화 툴을 만들기 때문에 아티팩트 수집 자동화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일단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티팩트 수집 자동화 툴을 저희가 개발함으로써 그에 관한 보고서까지도 예상 산출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향후 일정 WDS입니다. 먼저 이제 주제 선정과 자료 조사까지 지금 이제 킥오프 동안 실시하였고 이후에 이제 기기 루팅과 타로까지도 지금 거의 실시한 상황이고 이에 이제 데이터 생성과 데이터 수집 빠르게 진행하면서 아티팩트 분석과 이제 마지막에는 자동화 툴을 제작하는 데 힘을 써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EBPF 기반의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내부 통신,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가격 탐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발표는 이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배경 지시, 오버뷰, 그리고 수행 개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팀으로는 일단 신재영, 남지호, 어영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EBPF 기반의 도구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의 내부 통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공격을 탐지하여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진행 배경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하고 이게 운영 자동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와 함께 쿠버네티스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의 한계들입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EBPF 기반의 네트워크 탐지 사례는 있었으나 이거는 네트워크 탐지에만 중점을 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프로젝트에서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이 시스템 레벨 공격 탐지까지 확장을 하고 시각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보안 상태를 직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리한 컨테이너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사용 방법은
로 제작을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보안 환경을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공작에 대한 가시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eBPF 기반의 도구를 이용해서 이 호스트 커널에서 패킷을 처리하고 시스템 콜을 추적해서 그 네트워크와 시스템 동작에 대한 세밀한 가시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응 자동화 및 그리고 슬랙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컨테이너 런타임 중 다양한 방법론으로 대응을 자동화해서 위협 발생 시 슬랙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경 지식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자동화할 수 도와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서 컨테이너를 관리해주고 장애를 막아주고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하고 실행시켜주는 툴인데요. 오른쪽과 같이 좀 쿠버네티스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컨테이너 배포, 확장 및 갱신, 그리고 로드 장애 시 자동 복구 등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자동화, 그리고 변경 관리, 서비스 디스커버리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BPF입니다. eBPF는 그 인터넷 버클리 펜트의 약자로 그 리눅스 커널 공간과 같은 그런 콘텍스트에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요. eBPF는 또 네트워킹, 보안, 그리고 응용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찰에서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래성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은 eBPF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로도 확장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 구조는 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복잡해 보여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구성하는 워커 노드에는 이렇게 실리움, 소리카타, 허블, 테트라고 그리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데모셋으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데모셋으로 배포를 하면 모드가 좀 새로 생성될 때 자동으로 배포가 되니까 이 데모셋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생성된 로그나 패킷을 1차적으로 수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에서 수집된 거는 엘라스틱 서치로 전달이 됩니다. 생성된 로그가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로 전달이 되는데 이 가운데 저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은 엘라스틱 서치에서 그 데이터 인덱싱 전에 그 로그 같은 걸 필드 추가하거나 삭제 그리고 수정 같은 그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리트 서버는 데몬셋으로 배포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좀 모든 에이전트들의 일괄적인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서 데이터 인덱싱을 마친 후에 추가를 통해 시각화를 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eBPF 기반 도구는 네트워크에는 이제 실리움, 허블이 있고요. 간단하게 실리움은 클러스터 내부 패킷을 수집하는 도구이고 허블은 실리움이 수집한 패킷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 맵을 UI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도구는 테트라곤인데요. 테트라곤은 사용자가 설정한 실리움 트레이싱 폴리시라는 정책을 통해서 그 커널에서 인후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일치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테트라곤에서 수행할 액션을 정의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 계획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계획인데 9월부터 10월까지는 프로젝트 시작 피부프 준비 및 프로젝트 시작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지금 쿠버네티스 개념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그 eBPF 개념 공부와 각종 도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된 연구의 자료조사를 진행해서 솔루션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한시험으로는 좀 솔루션 프로토타입이겠고요. 7월부터 11월까지는 제작한 솔루션을 좀 유지보수하여 완성본을 제작하고 논문을 작성할 것입니다. eBPF 기반 도구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제작한 솔루션을 지금 확장할 것이고 이에 대한 논문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출물로는 완성된 솔루션과 논문이 있겠습니다. 12월에는 제작한 솔루션에 대한 박스를 제작해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보도화를 통해 슬랙 알림 및 대응 시스템을 추가하고 다양한 TI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물로는 각종 이제 보도화된 솔루션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행 방법론입니다. 현재 모든 팀원들이 쿠버네티스를 아예 처음 접하기 때문에 킥오프 이전에 책을 구매해서 다 같이 쿠버네티스 개념을 지식을 습득을 했고요. 또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조사나 공부 상황은 노션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 노션을 통해 테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프로토타입 제작이 시작된다면 이제 빚을 이용해서 형상 관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질문.